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상가라고 하면 음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점포만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주거용 주택과 종교, 자선단체, 친목 모임 등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무실 등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포 임대차 또는 사무실 임대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2001년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최근까지 몇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임대차 관계를 둘러싼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상가 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자료는 참고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약 70% 이상이 임차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며 조사 대상 임차인 평균 종사자 수는 2.6명, 연 매출은 약 3억 원, 보증금 수준은 2,745만 원, 월세는 약 10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했는데요. 조사 당시 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의 비율이 83%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조사 결과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임차 보증금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법을 개정하여 법 적용 대상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높여서 보호 대상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샘플 계약서를 보시면 상가 점포의 소재지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이고 보증금이 9천만 원, 월세가 150만 원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보증금과 합해보면 2억 4천만 원이 되는데요. 2008년 개정 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 보증금 기준이 서울특별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였지만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 이해되실 겁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토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약정하는 사항의 정확한 의미와 그동안 주로 분쟁이 발생했던 내용을 위주로 하여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서 임대인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또한 임대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한편 등기부 등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 중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서울, 광역시, 수도권 기타 지역에서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 등은 본 과정의 후반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는데요. 계약서에 제목이 있고 이어서 부동산을 표시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보고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시, 구, 면, 동과 그 번지를 기재하면 되는데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소재 지번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물 표시 및 구조, 용도를 적는 곳에는 등기부 등본의 건물 내역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약서와 같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할 부분에 등기부 등본의 표지부에 기재된 동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지하 1층 160.66제곱미터 전부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는데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그 임차 부분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서 당사자 표시 부분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임대인인 경우는 대규모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혹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모든 당사자를 임대인란 또는 임차인란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문 형식으로 된 계약서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중도금은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계약서에서는 중도금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계약서에서는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약정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2008년 상가 임대차 자료에는 임차인의 전체 평균 보증 금액이 직전 계약 시에는 약 2,600만 원이었다가 최근 계약 시에는 약 2,700여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세는 직전 계약에는 평균 약 88만 원이었던 것이 최근 계약에서는 105만 원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평균 약 1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계약서에는 제2조 월세 항목에서 매월 150만 원, 제3조 관리비 항목에서는 매월 10만 원을 관리비로 약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잔금을 받는 날 점포를 인도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요. 점포 및 사무실 임대차는 영업 준비를 위해 시설 인테리어 공사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 시작일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든지 이 계약서에서 보는 것처럼 임대 목적물을 인도받았지만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 준비 기간, 즉 인테리어 공사와 자재 준비 기간이 될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은 월세를 감액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월세를 감액 혹은 면제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이 계약서에서도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점포 시설 내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적지 않게 투입된 것에 비해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보신 상가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자료에서는 전체 평균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04년에는 24.6개월이었는데 2008년에는 26.4개월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심 상권의 경우에는 일반 상권보다 계약 기간이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제공 의무에 대비하여 임차인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해야 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 병원을 하기로 해놓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한다거나 학원으로 임대하였는데 오락실로 사용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타인에게 다시 임대, 즉 전대라고 하는데요. 이 전대를 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외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몇 회 이상 연체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생기는지를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적습니다. 이어서 계약서 제8조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이라는 제목이 보이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8가지 경우,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해지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샘플 계약서의 취지도 이와 같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앞에서처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익도 고려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소개해드린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갱신 한도 연수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견해차가 뚜렷했음을 알 수 있고, 때문에 당시에도 이 문제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의할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즉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규정인데요. 이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에 이 경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 경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개정하여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해석상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로 그 기간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임이 보통이므로, 만일 이와 다르게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훗날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샘플 계약서 제10조에는 권리금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통상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며 이 계약서 권리금 약정은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권리금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권리금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적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하해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앞의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서도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권리금으로 보통 입주 시에 1 내지 2천만 원을 주는 비율이 96%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권리금 규모가 2004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차인의 점포 영업 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조항, 임대 목적물의 화재,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 등을 정확히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기간 만료 시 각종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특약이나 권리금 특약, 또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항을 두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계약 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인데요. 여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형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 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 좀비 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 등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항력 또는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양수인, 임대 권한을 승계한 자, 그 밖에 상가 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상가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 등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내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가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하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어찌되었든 상가의 경우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